자, 거기 보시면 넘겨보세요. 이제 162페이지 총설 한번 봅시다. 설명드리기 전에 교재 총설 부분에 공인중개사법은 있죠. 맨 위에 기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직접 규정을 두고 있다. 시험 나왔던 질문이 민법에서만 배상 책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줄 밑줄 쭉 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 공인중개사의 익숙해질 때까지 반드시 체크할 게 중개인을 직접 한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하시라고. 중개인으로 인한 재산상 배상 책임은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우선 적용되고, 아시겠죠? 기업 공인중개사 아닌 밑줄 기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인이 또는 중개인이가 아닌 이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고 민법 배상 책임은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법에 따른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한 게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시 어디 밑줄? 중개인 밑줄, 고의과실 밑줄,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정함으로,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한정함으로 뒤에 이퀄 개업 공인중개사란 보조원, 그 말은 고용인이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옛날에는 19조였다고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물을 수 없다.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규정은 누구의 하나에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에 적용. 그게 요즘에 나오고 있고, 배상 책임 성립 요건은 1번에 중개인이 있죠.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어요? 8페이지 참조되어 있죠. 중개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고의 과실. 그래서 니은의 중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8페이지 빨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중개인이 인지 아닌지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행위가 중개인이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된다. 보증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인 한 것이 중개인이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증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거 결정하는 게 중개인이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중개인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배상 책임 요건이 중개인인지 아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라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다. 판례 있죠? 몇 번 판례요? 첫 번째 판례인가요? 8페이지. 중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서 그거 읽어두셔야 돼. 진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정의사, 주관적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이런 개업공인사 본인이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회 통념상 결정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 판례가 다시 돌아오시면 옆에 페이지 판례가 쭉 나와 있죠. 2번 체크해 보시고 2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다음 며칠 계약 체결 후 항상 중개 업무는 중개 계약부터 중개 완성까지가 중개 업무이면 지금 나와 있는 계약 체결 후 나오면 중개가 완성되는 것이 계약 체결 아니에요? 계약 체결 후 나오면 중개가 완성된 후이면 중개는 끝난 다음이죠. 그럼 계약 체결 후는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에서 이행행위를 배우시죠. 중도금, 잔금, 지급 이행행위는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인가 아니죠? 아니어서 개업 공인에서는 계약 체결 후에 이행행위는 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는데 예외로 객관적 사회 통념상 결정하겠다는 말은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뭐하고 있다? 관여한 경우에. 객관적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은 어느 누가 봐도 계속 계약 체결 후지만 개업 공인서 등이 관여하고 있다면 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어디에 포함?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포함되니까 관여하다가 잔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은 관여한 행위는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니까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은 보증기관의 배상책임이 있다. 1번은 매매계약, 2번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인서가 매출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과 같은 것은 이행행위죠. 이행행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여. 의무 실현에 둘째 줄 끝에 관여 등을 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어 추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 그러한 행위.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다. 뭐 하다가 뒤에 넷째 줄 뒤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경매 업무 중 그런 거 나중에 배우시고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6번 체크해 보시고 중개하지 않은 계약의 계약서 작성 기업의 배상책임.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개업 공인에서 가게 갑 가게에 자기가 중개하지 않았다고 이 건물에 대하여 A, B가 실제 계약 당사자는 아니에요. 야가 목적하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한 계약 당사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서 쓰고 개업 공인사의 도장이 있으면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매매 계약서 가져가 봐야 위조할 수 있나 없네.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사 도장이 들어가 있고 사무소 지인이 들어가 있으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드릴게요. 계약서 한 장 써주십시오라고 전세 계약서를 누가 써줬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 작성 교부해 줬죠. 이를 담보로 야가 대출받고 날랐죠. 그거는 대출해준 대부업자는 누가 수준 계약서 믿고 수준 계약서 믿고 대출을 해줬고 대여금 회수하지 못한 손해 발생되면 여기 계약서를 써준 누구한테는 중개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배상 책임이 더 급할래요. 그 내가 직접 중개행위를 해서 계약서를 교부해서 사고 발생도 책임이 있고 내가 직접 중개행위 하자는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교부한 행위는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판례를 익히시라고 읽어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밑줄 중개를 하지 않았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네가 중개한 경우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주고 중개를 하지만 함부로 계약서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되는 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자기가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는 거 아니죠?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등을 작성 교부해 주었다. 그게 답이에요.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계약 당사자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입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건 중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한 의무는 없죠. 그래도 판례에서 선관주의 의무는 있나요 없나요? 주의 의무 위반 밑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민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됐죠? 8번 중개 대상물 외의 물건 밑줄. 앞에 중개를 하지 않았다. 실제 계약 당사자인 자에게 전세 계약서 작성 교부정도 책임이 있죠. 어떤 의무 위반? 선관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방금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 이러면 대토건이라 생각해봐요. 대토건 매매할 수 있다. 중개인이 아니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 범위 외입니다. 범위 외. 5가지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어떤 주인에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주의 의무는 우리 법에서 한 겁니까? 판례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본 주의 의무는 있으니까 중개를 하지 않아도 주의 의무는 있고, 네가 개입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어도 주의 의무는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박스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것 그건 됐고, 앞에서 중개 행위자이면 반드시 뭐가 있고 고의 과실이 있고, 고용인도 직접 업무상 행위자이면 고용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밑에 3번 중개사무소 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위자가 아니죠. 어떤 책임? 땡땡 무과실 책임. 그죠? 그래서 기업은 방금 전에 법조문에서 보셨기 때문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네. 그래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옆에 페이지 4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청구하려면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정신적 피해만 발생되면 어떤 법에 따른 청구는 가능해도, 민법에 따른 청구는 가능해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중개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고, 그 고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야 한다. 그래서 고의 과실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 간에는 어떤 관계 있어야, 다른 시험에 한 번씩 인과관계 있어야 당연히 나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결과 손해가 발생된다.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 가볍게 보시고, 밑에 이번에 효과는 입증 책임 및 소멸시효 있죠. 소멸시효 밑줄 하시고, 둘째 줄에 시효는 민법을 적용한다. 밑줄. 민법을 적용한다 말은 방금 전에 법조문 보셨듯이 배상 책임이 있다 보증 설정해야 한다 이런 말밖에 없지.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효제도가 있다 없다? 민법을 적용한다 말은 이 법에는 시효제도가 없다고.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것은 어떤 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이 적용되어서 민법 가보니까 밑에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및 가해자 안날 과로 몇 년? 3년. 불법행위 한 날 10년. 행사전이면 소멸된다. 그 안날 3년 한 날 10년 할 때 손해 발생 피해자 및 가해자는 안날부터 3년 이 단기 소멸시효 기간은 어디까지 나오는가? 저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나오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해줘라.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 행사전이면 소멸. 단기 소멸시효는 다 똑같이 민법의 안날 3년, 거기에 특별법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동그라미 2번 재산상 손해 발생 있죠. 둘째 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법? 민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다시 민법에는 없는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고 보증제도를 배우는 게 우리 과목의 대부분이에요. 다시 설정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기관 가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 개념 구별하는 게 우리 과목의 핵심이야. 보증보험 공제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인수는 최소한 1억 설정한다. 그죠? 1억 설정한다 할 때 방법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이면 1억 원을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료 공제료만 납입하면 가입이 되죠. 돈이 필요한 게 여기죠. 공탁. 공탁은 1억 원에 해당되는 현금을 직접 맡기든지 국채나 공채처럼 채권인 유가증권을 직접 맡기는 게 공탁이에요. 그러면 개념이 여기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으니까 요거하고 요걸 구분해서 세 가지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 금액 보증보험료 내고 공제료 내고 가입하게 되면 몇 년 보장해줘요? 1년 보장해준다. 보증보험 공제는 1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다 생각하시면 돼. 공탁은 1억 원 공탁되어 있으면 내가 중개업을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쭉 유지가 되겠죠? 여기는 보장받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없다.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는 보장받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보증보험의 효력이 공제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는 말은 어디만 나온다? 보증보험 공제만. 그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기간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 공인인사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할 때 기간 만료일까지 설정합니다. 만료 즉시 하면 안 돼요. 만료일까지. 첫 번째 개념 구별이 기간이 적용되어서 기간 만료가 있는가 없는가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공탁금은 직접 금액을 맡기는 것이다. 공탁한 개업 공인인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중개업을 폐업할 수도 있죠. 개업 공인인사 사망할 수 있죠. 사망 폐업한 이후에 그동안에 중개업을 해왔죠. 사망 폐업한 이후에 추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공탁금은 사망 폐업하여도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 줘야 되니까 몇 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공탁만. 여기는 보증보험 공제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일정액만 납입하고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폐업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고.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직접 고의과실이 있는 저는 고용인에게 직접 청구하든지 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용인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보증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때는 내가 이만큼 손해입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가져와야 되겠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액에 대해서 합의했다면 합의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 들어가겠죠. 소액 사건이면 정식 재판 가기 전에 판사가 불러서 화해 절차, 조정 과정 거쳐서 합의가 되면 화해 조서, 조정 조서가 나오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 갖는 조서를 가져가든지,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 들어가면 배상 청구 소송 결과 판결문 나오겠죠. 합의서나 조서나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얼마만큼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 책임이 있어 없어요?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보증기관의 배상 책임이 있죠. 그러면 보증기관이 배상 청구를 받고 합의서만큼, 조서만큼, 판결문만큼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다면, 보증기관이 배상했다면 손해배상 후에 15일 시간을 줘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배상했다면 다시 보증 설정하는 시간을 며칠 준다고? 15일. 손해배상 후 나오면 15일이에요. 손 씻고 그렇게 합의하신다고 그랬죠. 손 씻어, 손 씻고. 여기 제일 잘 나오고, 보증보험 공제에서 보장받는 1년의 의미는 몇 건 보장해 주겠다? 한 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니까 보증보험
금으로 공제금으로 한 건 배상되었다면 남은 기간 자동 소멸이죠.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보증보험료 공제를 내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금 1억 원 만약에 맡겼는데 공탁금 가지고 3천만 원 배상되었다면 남은 금액이 7천만 원밖에 없네. 보증의 효력은 최소한도 1억 원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공탁금은 부족하게 된 금액이 있죠. 1억 원에서 부족한 금액은 채워넣어라. 보전. 손해배상 후 15일 손 씻고 나오면 뒤에 개념이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금은 보전해야 한다. 기간이 있다 없다 구분하시고, 회수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하시고, 손 씻고 다시 가입인가 보전인가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 보증은 이미 설정했죠. 업무 개시전에. 이미 설정한 보증은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보증만 유지가 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유지시키는 한도에서 변경한다면 먼저 설정한 것을 해지한 다음에 변경하면 돼요. 해지하는 순간에 보증이 깨지면 안 되니까 해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해서 다른 보증 유지가 되면 나중에 해지를 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기간 중 변경 설정 신고해야 한다. 이게 뭐 우리 과목이 나오는 대부분입니다. 별거 없잖아요. 이거는 별거 없죠. 중개가 완성되었다 하면 마무리 작업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앞에서 거래계약서 교부했죠. 설명서 교부했고, 나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앞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내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을 내가 설정했습니다라고 앉아있는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 두 사람에게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가계에 정서가 게시되어 있어야 게시 안 돼 있어요. 게시된 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도 설명 나왔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은 확인 설명이죠. 확인 설명하고 설명할 때는 교부하는 거요, 제시하는 거요. 근거자를 제시해야 되죠. 중개가 완성된 때 쌍방에게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보증 설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교부한다. 뭐가 더 중요해요? 확인 설명이 중요하겠나요? 중개가 완성된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겠나요?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죠. 이것도 중개 업무인데 확인 설명은 이전에 업무 전개였다가 지금 얼마를 받겠어요? 500만 원. 확인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서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완성이 돼서 이미 보증은 설정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요? 이 설정을 안 해버리면 등록 취소 사유지만, 설정이 되어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설명이 두 개인데 확인 설명은 500만 원,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100만 원. 책 봅시다. 옆에 보증 설정 있나요 없나요? 167페이지 보증의 설정. 설정 시기는 언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밑줄.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그 표를 익히시라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조치를 해야 한다.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도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분사무소는 언제? 설치 신고 전에 미리 한다 그랬죠. 설정 방법은 3가지가 있죠. 기억의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넷째 줄 뒤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 기억의 넷째 줄 뒤에 타인 동그라미 하시고, 니은의 공제제도 있죠. 공제제도는 셋째 줄
불법행위, 고의과실, 채무불이행,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밑줄 어떤 성격? 보증, 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는 뭐? 공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은 뭐? 보증보험. 넘기시고. 공탁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설정 금액은 법인이 아닌 하면 두 사람, 공인 중개사나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소 얼마? 1억. 법인은 얼마? 2억 이상인데 다만 둘째 줄, 니은의 둘째 줄,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두 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은 얼마? 2억.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4억. 법인이 하면 주사무소, 분사무소 다 포함. 추가한다는 말은 분사무소를 표현하니까 2억. 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공동사무소 배우셨죠? 일은 같이 하겠지만 의무와 책임은 각각 부담하니까 구성개업 공인서 별 각각 설정한다. 그죠? 다시 옆에 페이지 3번 보증설정 신고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류 갖춰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면 있죠. 원칙이죠. 뒤에 다만 동그라미. 다만이 넷째 줄 뒤에 다만. 다만 예외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줄이면 보증기관에서 보증 설정했습니다라고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통보 넣으면 팩스 넣어줬죠. 등록관청은 알고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 보시면 박스 밑에 보증의 변경 있죠. 둘째 줄 보증을 설정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밑줄 변경하고자 한다. 변경을 할 수 있지만 해지 후 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미 설정한 보증의 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가능하죠? 기출문제 좀 더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기간 중이니까 변경할 수 있다. 그 말 조금 더 함정을 덮은 게 언제든지밖에 넣은 것밖에 없잖아요. 언제든지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시험 나오니까 기간 중 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저것이고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보증기관이 변경 설정 신고 들어왔겠죠? 등록관청에 통보 넣으면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보증의 재설정에서 둘째 줄 보증보험 공제 밑줄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기간 만료 밑줄로 인하여 다시 설정하고 싶다.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셋째 줄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신고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통보 넣었다 하면 넘기시면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그죠? 5번에 보증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 위반하면 제재가 뭐? 땡땡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시고 언제 누구에게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누구에게 첫째 줄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 가로 묶으시고 배상 책임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뭐하고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여야 한다. 뭘 설명할 것인가는 나중에 90월 때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읽고 가시고 밑에 공탁금 회수 제한은 공탁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망 폐업하여도 몇 년?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옆에 페이지 보증금의 지급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받고 싶다. 그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보증기관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둘째 줄 합의서, 조서,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누구한테 간다? 보증기관에 배상금 지급 청구하죠. 그럼 지급 금액 보니까 보증기관 밑줄, 보증기관은 얼마만큼 책임이 있고 보증 설정 금액 한도로 재산상 손해 하나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보증 설정 금액을 뭐하는 초과하는 손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배상 책임을 부담한 보증기관은 배상한 만큼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의 구상권 들어가야 되죠. 보증기관의 구상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보증보험 공제 기관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공탁금은 누구 돈을 맡긴 거예요? 내 돈 맡겼으니까 공탁은 구상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부족한 금액 채워넣으면 되고 보증보험 공제는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내가 먼저 선 지급했기 때문에 토해내라 구상권이 있지만 공탁은 구상권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가입 및 보증은 손해배상한 때 며칠? 15일.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금은 뭐? 보전. 제재는 임의적 등록 취소하고 100만 원 이하를 두 개를 다 암기하셔야 돼. 업무 정지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같은 말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방금이나 중개가 완성된 때 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100만 원. 옆에 문제 있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밑줄 틀린 것 X.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한다. 예외가 없죠. 공탁금 사망폐업 3년 회수할 수 없다. 보증으로 가입한 보증보험 공제 기간 만료 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5번 보증기관을 통하여 배상했다. 손 씻고 30일이 아니고 15일.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추가로 1억 이상 맞죠? 문제는 쉽다는 겁니다. 넘기시고.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이것도 법 조문은 간단한데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페이지를 보면 몇 개 없죠. 자, 이 제도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스크로우. 밑에 내려가 서울에서는 에스크로우를 큰 물건 할 때 법인채끼리는 에스크로우 이용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지방이 밑에 내려오니까 제가 중개를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에스크로우 제도를 몰라요. 믿지를 못해. 우리 그런 거 모르고 돈가왔어 이렇게. 서울 손님이 벙 찌는 거예요. 지방에 이렇게 큰 물건들을 하는 법인체들이 에스크로우를 모르나 이렇게. 에스크로우 제도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기업체끼리는 많이 하고 개인끼리는 에스크로우 거의 없어요. 근데 물건이 큰 거 할 때는 이게 계약이 깨지고 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 본인 보호취지에서 매도인은 믿어야 되고 네가 딴 데 팔 수도 있고 내가 나하고 매매하면 팔 수 있으니까 계약 깨지면 내가 너한테 계약금 줘도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는 거지. 맡겨놓고 계약이 이행되면 가져가라는 거지. 에스크로우 제도는 외국에서는 성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3자에게 일을 맡기는 게 에스크로우입니다. 에스크로우 개설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제도가 뭐인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A하고 B하고 4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 합의가 되었다면 거래 경험이 있으면 직접 계약금, 정도금, 잔금을 넣고 등기 넘겨받으면 하자가 없죠?
거래 경험이 없으니까 4억 원의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자신 위에 제3자 찾아가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4억 원의 매매 계약했으니까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남은 게 이행밖에 없잖아요. 네가 대신 우리가 합의한 내용대로 합의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대신 좀 해달라고 맡겨요. 그래서 에스크로업자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내용대로 뭐만 해준다? 이행을 대신해 주는 게 에스크로 제도예요. 그럼 이행을 안전하게 대행해 주려면 매수인이 원칙은 계약금, 정도금, 잔금을 매도인 통장에 직접 넣어야지. 여기에 돈을 직접 넣어버리면 야가 이중매매 한다든지 팔아버리면 야가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겠죠. 소송을 하겠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에스크로업자 하는 일이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정도금, 잔금 등을 계약금, 정도금, 잔금 등을 누구 명의로? 제3자 에스크로업자 자기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예치 관리하는 업무가 대표적으로 에스크로 업무고. 그러면 야는 매도인은 등기 관련 서류 여기 가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돈은 여기 들어가 있지만 매매 계약해놓고 이중매매에서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는 일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관련 서류가 있나 없나요? 계약 관련 서류도 넘겨달라 해서 서류까지 싹 다 보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에스크로 업자입니다. 그러면 돈도 관리하고 서류 관리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한 물건에 보니까 건지당이 있을 수 있고 압류, 감류 걸릴 수 있었죠. 이건 민법에서 기본이 매매 계약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할 때 완전한 물건 이전 채무가 있다 없다. 깨끗한 상태로 넘길 채무가 있죠. 그럼 에스크로 업자가 하는 일은 매매 목적물 산에 건저당권 압류, 감류가 있다. 빚을 총 따져보니까 2억 정도 있더라고. 이게 부동산상의 위험이죠.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에스크로업자가 하는 일이 어차피 매도인 네가 가져갈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가 갚을 빚을 내가 갚겠다는 거. 위험을 제거한다. 위험을 제거한다 그 말은 빚을 갚아버리고 2억 갚아버리면 남는 돈이 얼마요? 2억 남았죠. 안전한 위험을 제거하고 서류도 가지고 있죠. 매도인에서 에스크로업자 자기가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남은 돈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주고 일정에 보수받는 게 에스크로업자예요. 좋은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법에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현재 부동산하고 있는 소장님한테 이거 법에서 만약에 반드시 이거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소장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돈을 직접 주고받는 게 관행이 되어 있는데 에스크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설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관행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믿노?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교육을 좀 시켜야 돼 국민들한테. 그 매도인이 큰 건 해가지고 20억 계약 끝나는데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지 못하기도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요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법에서 의무 정은 아니고 소개하는 정도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A와 B 간에 4억 원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누구의 중개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A와 B 간에 4억 원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소장하고 어떤 계약하고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4억 원에 그럼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하고 그 대가로 보수 다 받았다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할 중개물은 다 끝났죠? 그럼 요건 계약 체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약 체결 후 이행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이행 과정이니까 이행 행위는 원칙은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여기에 개입하여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 이어서 나의 중개행위를 통해서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직접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임차인에게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매매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103조 위반 사기 강박 등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나 없나요? 계약이 깨져버리면 네가 받은 돈을 다 써버린 다음에 계약이 깨져버리면 민법에서는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원상 회복해야 한다 그 말은 매도인 네가 써버린 돈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다 없다? 반환 채무가 발생되었는데 네가 직접 받아서 사용한 다음에 계약이 깨지면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쉽다?
요걸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돈이 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행 완료될 때까지 한두 달이니까 돈이 급하지 않으면 둘이 합의해서 당사자 매도 매수인 이외에 제3자 법에서 통장 명의자가 7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에스크롭자예요. 통장 명의자 7사람을 정해놨으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 통장 만들어서 언제까지라도 이행 완료될 때까지라도 맡깁시다라고 예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언제까지 맡기자고? 이행 완료입니다. 요게 1차 함정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것을 권고한다. 계약서 작성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계약금, 정도금, 잔금 과정에 계약이 깨지면 반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 이행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에스크로 제도이고 이게 예치 권고죠. 예치한다 그 말은 계약금이나 정도금, 잔금을 맡기자 그 말이죠. 계약금, 정도금, 잔금을 맡기는 시점은 언제예요? 계약 체결 후 이행 과정이니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 보고 컨디션 안 좋으면 완료가 이만큼 보이겠죠. 에? 컨디션 완료만 보이고 앞에 계약서 작성은 안 보이고 컨디션 좋으면 이행이 크게 보이고 완료는 작게 보이고 답은 이거죠.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핵심은 에스크로 제도를 따온 거 아니야? 에스크로업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야. 여기에서 에스크로업자에 걸쳐하는 사람이 누구? 예치 명의자야. 이 사람을 꼭 묻는다는 거야. 계공은 신체 보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계가 뭐예요? 계업 공인사. 어쨌든 에스크로 제도가 당사자 이외에 제3자 지위에서 놓여서 이행을 대행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여기 예치 명의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매도 매수 명의는 절대 안 돼. 공이 뭐겠어요? 공제, 사업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요 사람 명의로만 돼요. 더 이상 확장도 안 돼. 요게 시험 나오고 이행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다. 예치 명의에 될 수 있다. 또 이게 꼭 나와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 규정에 따라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니까 권고한 경우 이렇게 채워져요. 권고한 경우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예치 권고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매매 계약한 매도인이 자기 아파트 판 이유가 이사갈 목적이면 이사갈 동네에 이미 집 알아봤겠죠. 판 대금이 있으면 계약금 넣고 정도금 넣고 잔금 넣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야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정도금, 잔금을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 그 말은 개업 공인에서 예치 권고를 받아도 나는 돈이 급해서 계약금 넣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거부하겠다. 그 말은 나는 예치 못하겠다. 그 말이니까 여기서 끝이 나야지 이제. 예치 의무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출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 권고에 당사자 거부한 경우 중개계약은 해지된다.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거부하겠다 말은 뭘 못하겠다고? 예치를 못하겠다는 취지 거부일 뿐이지 이미 끝나버린 중개계약이나 매매결 예치계약은 유효하게 끝났죠. 예치를 못할 뿐이에요. 그럼 예치 권고 받은 당사자가 매도인 지도 한두 달 돈이 급하지도 않고 계약이 깨지면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둘이 합의해서 그럽시다. 예치 권고에 합의했다고. 합의한 당사자 두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불러준 예치 명의자 몇 사람? 7사람 중에서 딱 찍어서 네가 중개해서 매도 매수인 임대인 차에 우리 간에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가 불러준 7사람 우리 모르겠다고. 네 명의로 예치해달라고 당사자가 의뢰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고. 예치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딱 찍어서 누구 명의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것을 의뢰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관여하고 있죠. 이제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를 개입하여 예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권고할 수 있는 단순 임의사항인데 권고하여
당사자가 딱 찍어서 개업 공인서 명의로 예치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개업 공인서 명의로 예치 공고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그럼 일단 네가 그렇다니까 계약금만 예치합시다라고 합의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합의한 계약금만, 중도금까지만 예치합시다. 합의하면 중도금까지. 그럼 어차피 하는 김에 잔금까지 다 합시다 하면 끝까지. 반드시 잔금까지가 아니에요. 당사자 합의한 만큼. 그러면 개업공인서 명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맡기기로 했다면 계약금 들어오고 잔금 들어오죠. 이거 자기 통장 관리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계약이 이행이 완료되었다.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고. 임차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었어요. 이행 완료되었죠. 그러면 자기 통장 가지고 있던 것은 누구한테 뽑아줘야 돼? 매도 임대인이 뽑아줘야 되죠. 아니면 자기 명의 통장 가지고 있다가 중도에 계약이 깨질 수 있나 없나요? 깨지면 누구한테 인출해줘야 돼? 매수인에게. 이행 완료로 인하여 매도 임대인에게 인출할 때 중도에 해제가 되어서 매수인에게 인출할 사유가 발생되었죠. 인출할 때 마음대로 인출하면 돼야 한대요. 계약 이행 완료돼서 매도인에게 제 통장에서 뽑아줄 때, 해제가 돼서 매수인 인출할 때, 내 통장에서 나갈 때 동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약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약정하여야 한다. 의무라니까요. 네 명이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전하게 매수인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려면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서 따로 보증도 설정해야 돼. 여기 보증은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에 설정하는 보증은 따로 놔두고 에스크로 업자가 따로 예치업무를 수행할 때 따로 보증 설정하라고. 매매대금이 4억 원이면 4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보증을 따로 설정해야 돼요. 누구 명의? 개업공인서 명의로 예치할 때는 안전하게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하고 공탁했다고 당사자에게 정서사본 교부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제도는 매매계획에서 이행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돈을 넣었다가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기 쉽지 않으니까 통장 만들어서 관리해 줄게 그 말 아니요? 그러면 개업공인서 명의로 예치할 때 보증 설정 비용이 있다 없다? 이게 좀 이따 배우시는 실비예요.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요된 실비는 누가 부담하고? 누구 보호치지요? 당사자 안전을 보장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돈을 맡겨주겠다 그 말 아니야? 매수 임차인 보호치지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드는 비용은 매수 임차인이 부담한다. 두 번째, 자기 개인 통장에 국민은행에 돈이 3천만 원 있다. 지금 4억 원하고 같이 섞으면 돼요.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돈 아니죠 지금.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돼야 한대요.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증 설정해야 하네요. 보증 설정 요 세 가지는 해야 한다 하면 딱 찍어서 누구 명의일 때만, 개업공인서 명의일 때 의무가 발생된다. 이제 관여하게 되었으니까 어디에 포함? 정기행위에 포함되니까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이렇게 개업공인서 명의로 예치하게 될 때 개업공인서에 의무가 있다. 이게 대부분 규정이고, 이제 일반 규정이 개업공인서가 7사람 불러줬죠. 7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로 예치하기로 합의해서 예치를 하게 되었다고. 예치 명의자 7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로 예치하게 되었다.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매도인이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매도인이어도 임대인이어도 예치공고에 합의하여 합의한 이상이면 합의한 대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네가 돈이 아무리 급해도 미리 뽑아쓸 수 없습니다. 아니면 뽑아쓸 수 있다. 만약에 네가 합의한 다음이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 완료될 때가 절대 못 뽑았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치공고에 합의한 경우에도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매도 임대인은 미리 수령할 수도 있어요. 미리 수령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버리면 이 제도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미리 수령할 수는 있지만 지금 수령하지 않은 돈이 4억 중에서 2억 원을 뽑아서 싶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수령한 다음에 자기는 잘 썼죠?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계약이 또 깨질 수 있나 없나요? 깨지면 써버린 돈은
반환 채무를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네가 미리 수령할 수 있지만 네가 쓰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계약이 깨지면 네가 다 써버린 다음이면 돌려주지 못할 수 있으니까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찾아가서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누가 이거 가져와야 돼? 돈을 뽑아 쓰고자 하는 사람. 누구? 매도 임대인은. 네가 돈을 써버리고 계약이 깨지고 반환해야 하는데 네가 돈이 없으면 반환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수수료 좀 들겠지만 보증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보증서를 가져온 목적이 뭐예요? 돈 뽑아 쓰려고. 돈을 뽑아 쓰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치 명의자죠.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 주고 예치 명의자 가서 돈 뽑아준다고. 여기 다예요. 권고할 수 있다는 게 개업공인사 명의일 때 의무가 있다. 미리 수령하려면 보증서를 누구한테 준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 명의자만 기억하셔도 거의 정답이에요. 됐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